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토리지고요. 저는 성. 저는 벌입니다. 원이에요. 그리고 스토리지의 신입 인턴 아기 강아지 버디도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원이라고 소개한 오늘의 게스트 원정환님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정환이라고 하고요. 오늘 특별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정환님은 저희 전시를 같이 했던 멤버시고요. 오랜만에 나오셨죠. 그렇죠. 예전에 저희 인터뷰 하실 때 진행을 해주셨던 네. 분이고요. 원정환님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시다면 나는 누구인가 원정환 편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한번 들어보시면 생각보다 재밌으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은 저희 스토리지 팀도 그렇고 원정환 님도 사실 유튜브 쪼랩들이랍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꿈나무 같은 건데 이게 꿈을 넘어서 나무가 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심도 있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심도 있는 느낌이지만 심도는 없는. 예. 얘기를 하다 보니 심도가 생길 수도. 그렇소. 예. 효과음. 그러면 네. 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가? 일단은 채널의 이름부터 말할까요? 네. 네. 저희는 이제 아시다시피 스토리 컬렉팅 클럽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저는 박철훈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박철훈은 제가 게임 할 때 아이디였고요. 게임 아이디,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아이디를 처음 지을 때 뭔가 재미있고 진짜 본명 같은 강한 이름을 짓고 싶다. 뭐 막 김정남, 뭐 막 김일성, 최철박, 뭐 약간 그러다가 떠올린 게 박철훈이어서, 뭐 다른 분들도 사실 일반인 분들이 많이들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하잖아요. 그렇게 처음에 제 그런 아카이브 영상 만든 걸 올리는 용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박철훈입니다. 근데 박철훈 옆에 조한인가 붙잖아요. 네. 조한은 그 왜 붙었지? 중국에서 썼던 영어 이름인데, 조한 원? 네. 그러니까 정환이란 이름을 너무 발음하기 어려워해서 뭐 서구권도 그렇고 그냥 뭐 요한, 조한 해서 그 원래 또 처음 시작할 때 그 무한한 상상력으로 글로벌로 해야 된다. 영어를 반드시 붙여야 된다. 그래서 조한을 썼는데 의미 없죠 뭐. 무슨 의미 있습니까? 그러면 네. 왜 시작하게 되었는가 이걸 얘기를 한번. 네. 이전에 네. 저도 채널이 원님도 사실 채널이 있죠. 있잖아요. 귀뚜라미. 네. 저도 사실 채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귀뚜라미라고. 저는 유튜브를 하고 싶은 마음이 꽤나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전 에피소드에 저의 친구 김도아님을 보면서도 약간 그런 삶을 기록하고 영상을 찍어서 남기고 편집하고 이러는 게 재밌어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만들어 놓은 지는 꽤 됐고, 아마 작년에 만들었나? 그랬는데 영상은 한 4개인가? 5개인가 올리고, 안 올린 지는 1년 됐고요. 이름은 귀뚜라미입니다. 근데 그 소수의 영상이 굉장히, 한번 들으신 분은 귀뚜라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뭐랄까요? 저는 약간 상업적으로 길들어진 사람이라 굉장히 잘 말해야 된다. 잘 말해야 돼요. 섬세하다. 영상 전반적으로 손이 정말 많이 간 게 느껴지고 수공예 같은 유튜브 채널을 굉장히 오랜만에 본 느낌이었어요. 수공예.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저는 유튜브가 따로 없으니까요. 저는 스토리 컬렉팅 클럽의 대표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벌님은 귀뚜라미의 대표, 그리고 원정환님은 그 박철훈의 대표로서 한번 얘기를 토론을 오합지졸 멋집니다. 모임. 좋습니다. 토론을 한번 해보죠.
좋습니다. 아 일단 저 네. 구독자부터 까고 시작하죠. 구독자 수부터 예. 우리가 얼마나 오합지졸인지 네, 알려줘야 맞아요. 되나요, 그렇죠. 먼저? 일단 스토리지는 그러면 그걸 밝히죠. 언제 시작했냐? 그리고 지금 구독자 몇 명이냐? 와 좋습니다. 치명적인데. 찾고 계시죠? 네, 지금 네, 찾고 한번 있습니다. 저도 저 먼저 이야기할까요? 뭔가 선방 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거 빨리 맞아야 제가 돼요. 지금 말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표정.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박철훈 채널은 3년 전에 처음 업로드했네요. 처음 업로드하고 영상이 8개고 구독자 26명. 와우. 조회수. 이거 채널 세부 정보 보면은 총 조회수 있잖아요. 잠시만요. 총 조회수가 총 조회수가 있어요? 여기 네, 정보 누르면 4.1천 회입니다. 4.1천에 4,100회 정도? 네. 스토리 컬렉팅 클럽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네. 예. 스토리 컬렉팅 클럽은 가입일이 일단 1월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올렸을 거고 그리고 동영상은 37개 지금까지. 그리고 구독자는 134명. 그리고 조회수는 총 7,153회고 사실 좀 이렇게 덧붙이자면 저희가 이 유튜브 말고 애플 팟캐스트에도 올리고 스포티파이에도 올리고 그리고 팟빵에도 올려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구독자분들을 잘 이렇게 야금야금 잘 모으면 그래도 사실 200명은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스포티파이는 19명이라고 떴고 애플 팟캐스트는 24명이라고 떴거든요. 네. 그리고 팟빵은 6명인가 그러니까 30, 네. 20, 한 180명 정도다. 네. 네. 상당하고. 네, 일단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네. 규뚜라미는 어떻죠? 규 대표님. 네. 규뚜라미 채널을 파서 처음 영상을 올린 거는 6년 전이에요. 과제 하려고. 과제 영상을 몇 개 올려놨었고,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그 한참 코로나 때 식물에 빠져가지고 분갈이 하는 영상을 하나 올렸고, 그리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4개의 영상을 올렸는데, 그리고 저는 구독자가 그래도 166명이고요. 와우. 넘버원이잖아. 지저스. 근데, 저는 근데 이 아이패드여가지고 총 조회수는 안 나와요. 그래요? 제가 보겠습니다. 규뚜라미. 근데 저는 영상 하나가 터졌어요. 근데 원정환님 것도 하나 터졌잖아요. 맞아. 드론 올리는 거. 아니 그게 뭐 터졌다고 뭐 하기 뭐. 규뚜라미는 구독자 166명, 동영상 9개, 조회수 65,662회. 많다. 가입일은 일단 2012년으로 돼 있습니다. 엄청 옛날이네요. 네. 일단 저희 이제 한번 깠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왜 시작하게 되었는가를 좀 더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네. 박철호님. 저 이거 길어도 됩니까? 예, 네네네. 그럼요. 길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 시작한 이유 1번 노후 대책 방안 중 하나로 고려된 사항. 2번 제가 일이 영상을 만드는 일이다 보니 예전에 방송에서 지금 유튜브로 넘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거 어떻게 하자라고 막 기획을 하고 아이데이션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모두 갖고 있는 의문일 것 같은데 정작 PD라는 양반이 믿을만한가? 그러니까 과연 그 사람이 본인이 유튜브를 해서 그러니까 정말 이 구독자를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도 좀 있었고 그리고 3번으로 생산적인 취미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3가지 이유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는 맥이는 어디 가셨죠? 맞습니다. 4번. 4번. 4번이 사실 1번에 가깝죠. 맞습니다. 1번에 가깝죠. 그 친구랑 유튜브 10만 명이 된다 안 된다로 2016년 미 대륙 월드컵 비행기빵 4개를 해서 2026년? 네. 해서 2026년 1월 1일 이전에 10만 명을 만들면 그 친구가 저한테 비행기 티켓을 사주고 안 되면 제가 사주고
이런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멈출 수 없으셈 가는 겁니다. 달려야겠네요.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귀뚜라미. 귀뚜라미는 귀뚜라미는 제가 처음에 그 유튜브로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거는 저는 코로나 때 좀 약간 그 식물을 기르면서 되게 마음이 치유가 많이 됐어요. 네. 그때 약간 우울증이 조금 있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 즐거움을 남들도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때 제가 봤던 유튜브 중에 서머 레인 오크스라는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다른 사람 집에 놀러 가서 그 사람이 식물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그런 유튜브 영상을 되게 많이 올렸었는데 그게 뭐 하우스 플랜트 홈 투어라고 그게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에피소드가 390회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 그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먹었어요. 막 식물이 이렇게 종류가 많고 이렇게 예쁜 무늬가 많고 막 그래서 나도 식물에 빠져들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막 식물을 막 많이 키우게 됐는데 그런 걸 기록을 하고 싶어서 올리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또 막 그 사진 끼는 걸 좋아해요. 특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막 컴퓨터, 네. 막 카메라 막 이런 거를 사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사서 나도 뭔가 리뷰를 해보고 싶은데 해가지고 막 언박싱 이런 것도 찍어보고 카메라도 막 고프로 사가지고 그거 언박싱 이렇게 해보고 그랬었죠. 그리고 막 여행 영상도 사실 올리고 싶었는데 이게 참 편집이 정말 대단히 힘든 일이라고 깨달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냥 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했었고 그때 컨텐츠가 뭐 식물이나 그런 언박싱 이런 걸로 정말 잠깐 했었죠. 그리고 플레이리스트도 항상 만들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스토리 컬렉팅 클럽은요. 계기는 일단 벌림 때문이었고 벌림이 토크쇼 같은 거를 항상 하고 싶다고 네. 몇 번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저는 그냥 그래? 이러고 있다가 계기는 원 선생님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스토리지 릴스 같은 거를 좀 잘 찍고 싶어서 원 선생님을 한번 초대를 했었고 원 선생님이 특강 같은 걸 해주셨어요. 되게 열심히 PPT 같은 것도 준비하셔가지고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전시를 준비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원 선생님한테 뭐 전시 주제 뭐 할 거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찍는 법을 좀 배웠으니까 벌림이 고프로를 갖고 와서 그거를 좀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되게 재밌다 이거. 그러면 이렇게도 우리 전시를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거와 동시에 이제 아주 실천력이 쩌는 벌림이 바로 마이크 알아보고 바로 언니 이거 있어요. 오케이 구매하삼 하고서 시작을 한 거였는데 생각보다 저도 재밌다고 많이 느꼈고 일단 저는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거죠. 사실 원래 애플 팟캐스트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사실 그 삼성폰을 쓰시는 분들은 또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에도 올리자. 뭐 그러면 팟빵에도 올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팟캐스트를 올릴 수 있는 여러 채널에다가 여러 플랫폼에 올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것이 계기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면서 뭐 시작해보니 어떠냐, 뭐 어려운 점 이런 것도 조금씩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까요? 박철훈, 그러니까 AKA 박철훈이잖아요. 그렇죠. AKA. 그래서 실제로 친구들은 철훈아라고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연예인 같은 거잖아요. 철훈, 새로운 이름 갖고 있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작해보니까 어때요? 시작해보니 할 말 진짜 많은데요. 일단 메타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느끼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이 이런 걸 하는 일이고 다른 영상 유튜브를 워낙 옛날부터 봤고 하다 보니 이걸 왜 이렇게 하지? 하는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직접 해보니 까막눈이 된다. 냉철하고 이 바늘 같던 피드백이 나한테는 안 온다. 나는 그걸 할 수 없다. 스스로는. 이 생각을 좀 많이 제일 크게 느낀 것 같아요. 그거를. 이 남의 일을 때 되는 거. 맞아요. 사실 스토리 컬렉팅 클럽은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영상이 없어요. 근데 규드람이랑 박철훈 채널은 영상 채널이니까 뭐 어려운 점이나 그런 건 완전 다를 것 같아요. 방금 원정환 님이 말하셨던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규드람이 벌님도 사실 영상 편집이 되게 힘들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저는 그 당시에는 네. 현장에서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제품을 뭐 오픈하고 언박싱하고 막 그럴 때 찍으면서 되게 이것도 필요하겠지 하고서 찍어요. 그리고 뭐 이때 되게 재밌었는데 하고 찍어요. 네. 근데 막상 편집하려고 보면은 완전 다 노잼인 거예요. 근데 그쵸. 그때 당시로 돌아갈 수가 없어. 뭐 네. 언박싱이면 다시 찍으면 되는데 여행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는 그 습관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막상 이제 편집하려고 보니까 내가 필요했던 부분은 이 영상의 시점에서 약간 전후에 있는데 네. 그 부분이 막상 없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런 몸에 안 익어서 잘 촬영을 못하고 막 그런 순간이 좀 많아서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메타인지라는 게 내가 메타인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쥐뿔도 없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여행 영상이나 이게 거의 전에 해보신 적 없으신 거 아니에요? 네. 처음 해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아예 여행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찍어서 왔어요. 싱가포르 한 3일 내내 찍어갖고 와서 편집을 하려고 보는데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라고 해서 제가 아예 가이드를 다 만들어줬어요. 그걸로 인트로 만들어주고 시작 만들어주고 자막 어떻게 깔고 뭐 하고 야 그냥 이걸로 해 라고 하는데 이걸 차의 완성을 다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완성을 못 시킨다는 게 전 아마 이거는 규뚜라미 사장님의 굉장한 실천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막막함에 약간 짓눌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정한이는 하라고는 하는데 이게 도저히 못하겠다. 이건 안 된다 해서 그냥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 이렇게 처음 만드시는데 아예 다 완성을 심지어 하고 뷰도 잘 나왔고 전 이건 굉장히 정말 고무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1편을 만들고 2편을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죠. 모든 걸 소진하고. 네, 그게 소진되더라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저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린 게 이번에 컴퓨터를 노트북을 그때 당시 사면서 그 파이널 컷 프로랑 모션까지 샀어요. 그러니까 그 애플 실리콘에 최적화된 프로그램들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취지로 그게 꽤 그래도 10몇만 원인가 뭐 20만 원인가 그런데 하여튼 그걸 주고 사서 해야 되니까 이제 하니까 또 새로운 툴을 이제 학습하는 거잖아요. 제가 뭐 에펙을 다뤄봤다고 해도 그 경력이 이렇게 짧아서 어려운데 그 와중에 또 막 그 모션에서 또 그 대중교통을 타거나 뭐 그런 그 비행기, 버스, 택시 이거를 구분해서 움직이는 모션 효과까지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그 발리 여행 영상에서. 그걸 하고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막 되게 세세한 것들을 만드니까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 다음 영상은 못 만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거의 웬만한 방송국 팀이 하는 일을 혼자서 하시는 거죠.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러면 방송 그런 콘텐츠는 편집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인가요? 케바케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명이죠. 그러니까 뭐 자막 넣는 사람 따로 뭐 이런 식이요? 아니면은 그냥 편집 자체만? 그냥 좀 이렇게 그냥 좀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이 전체 구성 편집 하는 팀이 있고
후반 편집을 한 팀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는 두 개를 나눠서 하고 어떤 팀은 그냥 한 팀이 다 진행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앞에 구성 편집을 또 이제 주연출들이 각각 파트를 나눠서 너가 여기에 하면 이제 한 4-5명이 다 그 30분 1시간짜리를 편집을 완성을 하면 그거를 이제 후반 팀에 넘겨서 후반 팀이 걷다가 이제 효과 넣고 뭐 넣고 이런 식으로 좀 분업이 됩니다. 그러면 유튜브 채널 중에서도 되게 큰 곳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런 외주를 좀 종종 받기도 하고 뭐 이번에 이런 거 한 30분에 맞춰서 가편집만 해주세요 라고 온다거나 아니면 이건 돈 좀 더 드릴게 그냥 다 마무리까지 해주세요. 요렇게 진행됩니다. 원정환님의 채널과 귀뚜라미 벌림의 채널의 어려운 점은 그런 것이었고 뭐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가장 어려운 게 지속하는 거예요. 유튜버의 가장 큰 덕목은 계속 지속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건데 왜 지속하지 못하는가? 그 같은 질문인데요. 왜 지속하지 못하는가도 있고 지속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되게 크고 지속하려면 뭔가 이 라이프 사이클이 완전 거기에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왜냐면 그 절대적으로 편집 시간이 필요하고 촬영을 하려면 촬영할 만한 콘텐츠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먹은 게 좀 집중과 선택을 하자. 날릴 거 날리자. 가령 뭐 약간 제가 잘 못하는 부분, 약간 레이아웃 잡거나 디자인적인 부분을 그렇게 가지 말자 해서 좀 똑같이 지속 가능성에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님은 그런 거 없으세요? 어려운 점이요? 스토리 컬렉팅 클럽은 네. 영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어려운 점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영상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후에?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네. 저희는 제가 생각하기에 스토리 컬렉팅 클럽이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영상을 찍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것이 큰 게 있겠죠. 근데 가끔씩 영상에 있는 팟캐스트들이 있잖아요. 네. 요즘 릴스로 엄청 많이 뜨는 그 미국 저는 채널 이름은 잘 모르겠고 한국계본이랑 그리고 그 약간 코미디언 네. 되게 매운맛 네. 얘기하는 엄청 강한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그 팟캐스트가 되게 요즘 유행인가 봐요. 그리고 한국에도 이제 릴스로 막 뜨니까 좀 유행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강도가 엄청 센데 거기도 영상이 있고 또 무비랜드 경우에도 영상이 있고 막 이러니까 가끔씩은 영상이 완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고 또 편집할 게 많이 없으면 있어도 괜찮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근데 그러면 벌림이 말한 것처럼 사실 부담감이 엄청 커지니까 그거는 일단 지금 우리 영상 해볼까 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점은 특별히 없고요. 이런 거 말고 그냥 녹화할 때 좀 어려운 거는 말을 좀 더 잘할 걸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그만 쓸 걸 뭐 이런 거. 이게 말 습관이 있잖아요. 맞아, 말 습관. 저희가 편집할 때마다 이제 말 습관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쵸. 제가 이제를 진짜 많이 써요. 말할 때마다 그냥 마디마디마다 쓰더라고요. 네, 저는 뭔가를 많이 씁니다. 저도요. 네. 그리고 벌림도 뭔가를 많이 쓰고 그러니까 편집할 때마다 이제 자르고 지금 또 이제 또 했네. 그리고 뭔가 또 자르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자르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녹화를 할 때 1시간 40분, 2시간 이렇게 하는데 그 편집 파일 보면은 편집점이 엄청 촘촘해요. 그게 어려운 점? 슬픈 점? 나의 언어의 한계, 나의 습관의 한계, 뭐 이런 거? 근데 그거를 좀 약간 그런
대화를 어찌됐건 편집을 하는 건데 이걸 좀 기계적인 느낌으로 하세요? 아니면 막 전반적인 걸 신경 써서 하세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신경 쓴다는 건 가령 예를 들면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앞뒤 순서를 바꾼다거나 말 그대로 이 어떤 내용적인 편집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냥 고추원 이런 것만 빼는 건지. 저희는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바꾸진 않고요. 네. 근데 대신에 이 내용은 빼도 괜찮겠다 하면은 빼는 경우도 많고 네. 또 제가 너무 많이 말했다 싶으면 또 그것도 좀 지울 때도 꽤 있고 왜냐면 저는 좀 균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균형이라고 한들 사실 언제나 제가 말을 더 많이 해요. 네. 그래도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이 파트는 내 건 필요 없는 것 같다 하면은 그냥 잘라버리고 또 좀 확실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도 좀 잘라버리고 확실하지 않다는 게 정보적인.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늘보리는 어디서 왔대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긴가민가 한 거라면 잘라버려요. 네. 지금 제 눈앞에 하늘보리가 있어서 예를 든 거였고 네. 그리고 말에 대한 것도 좀 더 부드럽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거나 네. 그리고 말의 텀 그런 것도 거의 잘라버리고 그런 편이었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요즘은 쇼츠도 올리거든요. 네. 쇼츠를 할 때는 앞뒤를 바꿀 때도 있긴 해요. 그게 정리를 위한 거니까 네. 쇼츠를 할 때 하나의 주제를 만들잖아요. 네. 최근에 올렸던 것 중에 이제 깔짝클럽인데 네. 그 깔짝클럽을 할 때는 깔짝클럽의 장점이라는 걸 딱 묻고 싶으니까 그거를 뭐 앞에 걸 뒤로 갔다가 뭐 이런 때도 있고 뭐 저는 어쨌든 그런 편이에요. 순서를 바꾸진 않되 대신에 제 거를 도려내는 편이고 뭐 말의 습관 같은 것 중에 좀 너무 거슬리는 건 빼버리는 편이다. 저는 그렇게 하죠. 저도 비슷해요. 저도 그냥 내용적인 것 중에 뭐 불필요한 내용은 드러내고 아니면은 뭐 좀 더 매끄럽게 말하는 것처럼 편집을 하죠. 어떠세요? 편집할 때? 저 이것도 약간 고민인데 저는 원래 최대한 매운맛을 농축하는 데 특화된 사람이거든요. 말의 앞뒤를 잘라서 이 사람을 쓰레기를 만드는데 정말 특화된 사람인데 저도 사람인지라 고민을 하는 거죠. 예전에 일처럼 할 때는 매운맛을 그래도 이 어떤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정도로만 응축을 했는데 그냥 내가 혼자 할 때 이거를 캡사이신을 넣어도 되는가? 이 고민은 아직도 사실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생각은 캡사이신 전까지는 해도 되지 않을까. MSG 같은 걸 친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네. 뭐 가령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옛날에 악마의 편지. 왜 갑자기 웃으세요? 아니, 이해가 안 가는. 스스로 찔린 거 아니에요? 약간 두 분의 표정이 약간 이 새끼 뭔 소리지? 아니요. 저는 네. 그 궁금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들었냐면 네. 저도 다 봤잖아요. 네. 박철훈 거기 올린 걸 봤거든요. 네. 근데 마라맛 같은 그러니까 센 캡사이신 맛 이런 게 없다고 전 느꼈어가지고 참기름 맛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약간 그게 아직은 필요 없다. 필요 없어서 안 넣는 거고. 그 언제 필요해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그 예전에 규뚜라미 사장님이 조언 주신 거 중에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무언가 조언으로 제가 약간 나도 이런 주변에 특이한 사람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면 재밌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주로 이야기하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좀 세거든요. 와. 그러니까 뭐 욕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내용이나 주제 자체가 좀 정치, 막 성, 막 좀 세게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대화를 할 때 네. 뭐 물론 이게 약간 농담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걸 이걸 해도 되나? 이건 분명 뭐 애초에 녹음이니까 물론 약간 상대방의 동의나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거는 이걸 하겠지만 뭐 이런 류의 고민을 좀 하고 있지 않나.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굳이 이걸 세게 할 필요는 없는데 싶어서 네 세게 하지 않았던 거고. 저는 약간 채널이 사람을 닮아간다고 생각을 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라맛 지으셨나요?
없지 않죠. 마라맛 인간이었다니. 몰랐네요. 저희는 몰랐네요. 왜 모르죠? 별로 마라맛 저는 아니라고 충분히- 생각했는데요. 아니면 네. 원정환님의 마라맛과 우리의 마라맛이 다를 수도? 왜냐면 그럴 우리 수 있죠. 이 정도가 마라맛이라고? 그럴 수 있죠. 전혀 마라랑 느낌. 그럴 수 있죠. 저랑 정말 친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알 텐데. 그 오히려 제가 굉장히 네. 순수하신 분들일 수도? 순수라는 표현보다 뭔가 그러니까 얕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야, 우리가 덜 친한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우리는- 있고. 네. 아, 네. 근데 저는 자기가 작품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내가 내 거를 얼만큼 밝히느냐 그게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누구나 새카만 속이 있고 네. 누구나 뭐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비밀들도 있는데 그거를 작품에 녹여내거나 뭐 유튜브 콘텐츠에 녹여내거나 네. 자기가 네. 그 정도의 용기가 있는 거면은 뭐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나 아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팟빵이나 저는 유튜브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유튜브에도 많겠지만 팟빵 이렇게 채널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뭐 성에 대한 얘기도 되게 자유롭게 하는 채널도 있고 네. 젠더에 관련된 것도 되게 자기 걸 드러내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건 자기 마음이다. 그리고 정치도 되게 많을 것이고 아, 그렇죠. 정치 아주 엄청 잘 말하죠. 많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것은 나는 이런 얘기 남들한테 해도 괜찮음? 그러면 해도 됨. 이런 지속 가능성이 아마 이 뒤로도 몇 번 나올 것 같지만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주제를 이렇게 닫지 말자라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다양하게 하다가 뭐가 잘 되면 이제 그쪽을 좀 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막 전문적으로 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다. 제 약간 스스로. 그게 궁금했거든요. 사실 원정환님 유튜브에는 많은 동영상이 올라와 있진 않지만 좀 주제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해도 되나? 네. 그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지? 그쵸, 그쵸. 이렇게 생각을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쵸, 그쵸. 사실 이게 추구하는 거였네요. 그러니까 이거 말 길어져도 됩니까? 네. 저도 약간 쫄탱이라 이런 뭐 유튜브 뭐 잘 되는 법, 뭐 어떤 뭐 영상 몇 개 만에 뭐 구독자 수 높이는 법 이런 것들을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저는 못 하겠었어요. 틀리진 않았지만 정답은 아니다. 굉장히 한국적인 방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1번 제가 슈카월드가 채널을 파기도 전에 슈카를 알았단 말이죠. 그분이 채널을 어떻게 키웠는지를 제가 본 입장에서 지금 사실 보시면 슈카월드는 경제 채널이지만 경제 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사실 뭐 다른 유명한 유튜버도 각자의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있지만 거의 대부분 서브 채널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유연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말 맞다나 저도 뭐가 잘 되면 그거를 메인으로 하나를 가고 서브는 분명히 갈 것 같다. 계란을 나눠 담자.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계란 나눠 담자. 어려운 점, 지속 가능성, 왜 다양한 것을 하는가. 네. 그 이유는? 네. 계란 계란을 여러 개 나눠 담자. 나눠 담아라. 나눠 담자. 규뚜라미도 그렇고 스컬클도 그렇고 박철훈도 그렇고 저희가 몇 개 올렸잖아요. 네. 거기서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무언가요? 규뚜라미부터. 귀뚜라미. 왜냐면 규뚜라미가 네. 넘버원이잖아요. 넘버원. 맞습니다. 넘버원. 대선배님께서 아닙니다. 여기에서 대선배라니. 저는 고프로 11 살 때 꼭 같이 사야 하는 것 장단점 귀뚜라미 견물생심 시리즈였는데요. 이거는 조회수 5.4만을 찍었고요. 와우. 여기서 구독자가 119명이 발생했습니다. 와우. 근데 이게 저는 고프로를 사면서 사기 전에 엄청 검색을 막 해보고 사잖아요. 일단 그게 해외 배송이기도 하고 네. 한 번에 살 때 그 패키지를 사야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다른 게 더 필요했던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터리라던가 아니면 네. 무슨 뭐 네. 뭐라 그러지? 스탠드. 스탠드나 아니면 뭐 셀카봉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 고프로를 사고 난 다음에 부속품 같이 산 것들 이런 네. 거를 모아서 찍은 영상들이었고요. 근데 사실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싫어요 수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네. 막 댓글 중에서도 약간 고프로 뭐 배터리도 얼마 안 가는데 이렇게 안 좋은 상품을 왜 추천하나요? 막 이런 식으로 달린 사람도 네. 있었고,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지웠어요. 그 댓글은. 네. 논점을 흐리고 있는데. 네. 하여튼 그랬었고요. 그럼 그게 왜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정보 전달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는 잘 안 알려주는 정보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사람이 사서 쓰려면은 네.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영상은 없었고, 그냥 다 전문 리뷰어들이 네. 말하는 뭐 화질은 어떻고 이게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해놨는데, 실제 구성품에 대해서 뭐 이게 있어야 좋다라는 걸 말하는 컨텐츠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많이 조회수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 네. 액세서리를 위주로 한 리뷰를 본 적이 별로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출시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었어요. 그때 당시. 그럼 혹시 그거 보셨어요? 그 유입 경로. 유입 경로요? 그러니까 탐색 기능. 그리고 유튜브 검색, 추천 동영상 이렇게 있는데 탐색 기능이 62.5%고요. 네. 검색이 18.1%고 그리고 네이버 검색에서도 좀 들어오고, 그리고 검색어가 고프로 11, 네. 고프로 11 사용법 이렇게 있었습니다. 박철은 채널에서는 어떤 게 제일 높죠? 네. 박철훈 채널에서는 한강을 횡단하는 남자에 가로치고 드론 촬영이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 영상이 조회수가 2,500회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저 원래 유튜브를 정말 아카이빙용으로 활용하다가 간만에 올렸는데, 그나마 조회수가 많이 나온 이유가 썸네일이 좀 압도적이지 않았나. 녹색 물에 남자가 수영하고 있는 딱 그거 하나에 뭐 이런 한강물에서 수영하는 남자가 있다? 물음표? 이 영상 올리고 그 올린 날 두 분이 저희 집에 오셨었나? 그럴 거예요. 오, 정말요? 저스트 댄스 배틀 하려고. 아니네. 그 전일 겁니다. 집 들일 때. 제 기억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나 혼자 핸드폰 보면서 왜 조회수 많이 오르지? 100 올랐다가 또 대화하다가 딱 봤는데 왜 250이지? 대화하다가 왜 500이지? 그래서 저는 사실 원래 말씀드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무엇을요? 이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말씀드릴 생각이 없었는데 뭐 어쩌다 보니.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엔 스토리 컬렉팅 클럽. 스토리 컬렉팅 클럽의 제일 높은 조회수의 컨텐츠는요, 한 달 전쯤에 올린 12년째 기록 중이라는 콘텐츠고요. 이 콘텐츠의 내용은 벌림의 친구 김도아님을 알아보는 시간, 김도아님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콘텐츠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200회 정도인데 저희 채널에서는 되게 높은 거예요. 맞아요. 저희 채널은 높아도 100 몇 회 이 정도인데 이거는 2000회 넘은 거고, 이 콘텐츠로 인해 저희 구독자가 거의 100명이 늘었어요. 맞아요. 저희가 이걸 올리기 전에가 한 38명 이 정도였는데, 저랑 벌림이 맨날 보면서 뭐야 40 몇 명이래, 어떡해 50 몇 명이래, 어떡해 언니 100명 넘었어요 이러면서. 그러다가 진짜 많이 영향을 주셨고, 이게 유명한 이유는 일단 김도아님이 유튜브를 원래 되게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고, 또 그리고 기록을 진짜 오랫동안 하시면서 블로거로서도 좀 유명하시고, 근데 김도아님이 좀 한동안 유튜브를 안 올리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좀 궁금하셨던 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 이렇게 알고리즘 추천으로도 뜨고 뭐 도아님이 블로그에도 알려주고 막 그러니까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채널에 첫 댓글이 달린 게 이 콘텐츠인데 네. 달린 댓글도 도아님의 뭐 이야기라니 너무 궁금해요. 그런 게 달렸어요. 그래서 와 매니아층 이 도아님의 팬이 엄청 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거는 저희 이제 팟캐스트라는 게 되게 호흡이 엄청 길잖아요. 맞습니다. 이 콘텐츠 길이도 엄청 길고 맞습니다. 사실은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은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희처럼 좀 이렇게 잔잔하고 좀 순하고 그런 콘텐츠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나 봐요. 네. 근데 마침 도아라는 친구의 팬들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저희 거를 들으시고 좀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폼이 길다는 게 전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채널에요? 클럽에. 네.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이 맛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지만 찾는 사람들은 정말 들으시는 분들은 네. 끝까지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안 들으시는 분들은 아예 안 듣는다. 맞아요. 안 듣는 사람은 아예 안 듣고 그리고 막 지속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사실 그래요? 뭐 네. 저희도 그 통계가 나오잖아요.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뭐 초반에 이렇게 막 피크로 이렇게 막 찍혀 있다가 이렇게 바로 이탈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다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평평하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만 해도 그냥 운전하면서 틀어놓는다거나 다른 걸 하면서 같이 네네네. 틀어놓기 때문에 이탈률이 일정 이상 넘어가면 쭉 유지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정환님이 말하셨던 것 중에 유튜브 성공 공식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예전에 정환님한테 들었었고 며칠 전에 릴스에서도 봤는데 성공 공식 이런 거예요. 뭐 채널 5개를 팔아. 그리고 뭐 유명한 거에서 뭘 영감을 얻어서 그거와 비슷한 걸 뭐 올려라.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또 그래서 잘 되는 채널을 남겨라. 그리고 뭐 나머지를 없애나. 그리고 다시 만들어라. 막 그런 유튜브 성공 공식이랑 인스타그램 성공 공식 이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좀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 공식이라는 게 막 틀린 것 같진 않거든요. 사실 모든 일은 그렇게 하면 실패할 수 없죠. 사업도 내 가게 4개 냈다가 잘 되는 거 하나 남기고 나머지 다 패. 새 거 4개 해.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이렇게 하면 사실 다 잘 될 수 있는 건데 아까 말한 좀 이런 지속 가능성에 플러스 다른 분들 알고리즘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알고리즘이 요새 미스터 비스트 같은 편집 형식의 한국 채널들이 좀 뜨거든요. 굉장히 앞부분에 시작하자마자 전 오늘 뭐뭐 하러 갈 겁니다 하면서 막 주민 줌아웃이 효과 트랜지션으로 확확 바뀌면서 굉장히 적은 영상 수에 조회수와 구독자 수가 많은 채널들이 좀 뜨는데 좀 피로함을 느껴요. 피로감. 피로. 네. 필요하다가 아니라 피로하다. 네. 그런 그러니까 이거 되게 같은데 그냥 같은 건데 그래도 내 맛은 좀 넣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그 어떤 중간 지점을 찾아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규토라미님은? 팁이요? 저는 좋아하는 유튜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진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좋아하는 분이 이연이라고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냥 삶에 대한 얘기도 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팟캐스트 같은 느낌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의 컨텐츠는 진짜 처음부터 지금까지 되게 일관되고 그런 내용은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그때 맨 처음에 그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거랑 지금 요즘에도 뭐 보면서 느끼는 게 좀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만의 일관된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뭔지 그런 걸 좀 내 자신이 알아야 그걸 유튜브로서도
창작물을 만들 때 그게 영향이 제일 크니까요. 그렇죠. 계속 뭔가 당신은 이걸 해야 됩니다. 당신은 이걸 해야 돼. 그쵸. 그러니까 뭔가 계속 네. 나를 자극하고 응원하는 말인데 그게 부담으로 다가오면서부터 이제 좀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성공한 사람들이 인터뷰 막 하고 막 그런 형식이 저는 피로도가 와서 이제 끊었어요. 그쪽은. 맞아요. 내가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영상이 과연 나도 계속 볼 수 있는 영상인가? 그런 네. 걸 생각하고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또 사이드로 말하자면 저는 스토리 컬렉팅 클럽 팟캐스트를 편집할 때 전 네. 들으면서도 제가 편집하면서 듣는데 그때 또 웃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팟캐스트 형식은 내가 정말 질려하지 않는 거구나. 네. 나는 그 현장에서 떠들고 있었고 네. 그 편집하면서 몇 번을 듣는데도 나는 이 부분이 계속 웃겨. 그렇게 느끼니까 좋죠. 내가 계속 들을 수 있고 계속 재밌고 그런 걸 만들어야겠다. 저는 유튜브 성공 공식 막 이런 거 그것 또한 참 부지런해야 한다. 참 맞아. 그것을 실천해서 성공한다면 이것 또한 참 대단한 사람이다. 네. 라는 생각. 왜냐면 5개나 돌려? 그쵸. 미친 거 아니야? 그거 언제나 맞아. 해. 그리고 어떤 게 유행하는지 또 찾아? 그 얼마나 많이 봐야 돼? 맞아. 그 컨셉을 또 따라하고 이러려면 참 그것도 대단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 맞아. 그런 생각도 들면서 반면에 또 저 사람들은 진짜 성공을 위해서만 하는 걸까? 그러니까 사실 수익적인 면 네. 그런 것만을 쫓기 위해서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대단하다고 생각도 하지만 그쵸. 자기 거를 만든다기보다는 네. 요즘 유행하는 거, 요즘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제 따라가서 만드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많이 말하고 있는 게 지속 가능성인 건데 네. 아무리 성공을 하더라도 지속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이 성공 비법, 요즘 유행한 성공 비법이라는 게 롱텀이 아니라 되게 숏텀일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스토리 컬렉팅 클럽이 사실 조회수가 높은 편도 아니고 구독자도 높은 편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채널은 진짜 롱텀 채널 같다고 생각해요. 이 채널에서 이걸 욕심부리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떤 자극적이고 사람들이 더 좋아할 만한 걸 가져오고 네. 소재를 가져오면서 얘기를 떠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일단 첫째로 제가 지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길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저희가 지금 1월부터 한 거니까 9개월 정도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은 지친다거나 지루하다거나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네. 그 또한 사실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되게 자극적이고 우리 이거 빨리 성공하자, 이거 빨리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수익이 엄청 늦게 오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계속 꾸준히 하자. 그게 좀 필요하다. 그게 맞는 방법인 것 같다. 이 채널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저 아는 분이 이전 회사에서 저희 대표로 계시던 분이 퇴사를 하시고 유튜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때 마라톤을 좋아하셔서 마라톤 채널을 파셨고 주에 2개씩 올린다라고 해서 정말 지금까지 주에 2개씩 올리시더라고요. 와, 대단하시다. 지금 마라닉 TV 채널이라고 10몇만 구독자가 와우. 돼서 또 약간 최근 러닝 붐 또 있지 않습니까? 그쵸. 맞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좀 리스펙하게 됐어요. 저걸 정말 계속하는 거. 마라톤을 정말 좋아하시나 보다. 근데 그 지속하는 것의 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일단 존버의 마음으로 그냥 계속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의 성공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것도 대단한 성공 비법이죠. 그냥 계속해라. 네. 그냥. 맞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저 또 다른 친구가 유튜브 채널을
이제 하는데 그 앞에 말씀드린 마라닉보다는 조금 더 존버에 가까운 정말 그냥 그 친구가 전혀 영상을 하는 친구도 아니고 그냥 정말 본인이 좋아해서 하는 느낌이 드는데 계속 해서 지금 구독자 뭐 얼마 전에 1000명 넘어서 이제 뭐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계속 하면 늘 수밖에 없겠다. 저희 측에서는 저 대선배님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구독자 1000명이면 1000명이라니. 그 친구가 영상을 어마무시하게 올리는데 몇 개 올리셨어요? 잠시만요. 채널 이름은 뭐예요? 채널 이름이 무비황 무비황? 이라는 무비황. 채널인데 영상이 504개입니다. 근데 최초 영상 올린 날짜가 1년 전이에요. 와, 에이. 대단하시다. 대박이다. 정말 미친놈이다. 10분 전에 베테랑 2 올리셨는데요. 대박. 12시간 동안 영화만 보는 브이로그도 있는데요. 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영상을 올릴 수 있는가? 이 친구는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정말 열정 넘친 친구입니다. 사랑의 핫쇼핑 솔직 리뷰도 있어. 아까 사랑- 성공했다면서요. 그럼 사랑의 핫쇼핑 거의 100만 됐을걸요? 우리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물 버튼 된다고 이제. 눈물 하추핑. 참 그렇습니다. 대단한 분들 많아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유튜브 많이 보는 편이세요? 성님은요? 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거짓말. 왜죠? 뭐 어떤 점에서? 저는 네.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 편이냐, 뭐 롤모델이나 좋아하는 채널, 컨텐츠가 있느냐, 왜 좋아하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왔으니까 제가 답변을 하자면 네. 저는 많이 보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침착맨 채널을 좋아하는데 네. 침착맨은 꽤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많이 보지 않는다고 말한 이유가 저는 보는 채널이 몇 개 없어요. 네. 침착맨 그리고 대부분은 거의 재즈나 클래식 플레이리스트를 들어요. 그리고 또 보는 거는 김풍 라꼰 라면 꼰대. 그리고 요즘은 파김치갱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만 보고 거기다가 그것도 본다. 유재석 유튜브도 봐요. 유재석 유튜브가 많이 보지 있어요? 않습니까? 네. 유재석 님이 하시는 뜬뜬 채널이라고 있는데 네. 그것까지 보고 그 외에는 보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많이 보는 채널은 없고 이제 그 채널들이 업로드를 하면 보는 편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왜 좋아하느냐까지 가자면 네. 유재석님 콘텐츠는 저희 스토리 컬렉팅 클럽처럼 되게 길어요. 막 1시간이 넘어요. 네. 그리고 유재석님 자체도 워낙 진행도 잘하시고 이러니까 만약 게스트가 되게 잘 맞으면 엄청 재밌어요. 그 시간이 막 그냥 가요. 막 얼마나 이만큼이나 남았네. 저만큼이나 남았네. 이런 생각이 좀 안 들고 벌써 끝났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재밌는 컨텐츠들이 가끔씩 올라와요. 그게 최근에 올라왔던 것 중에 이광수님이 올라온 게 있었거든요. 네. 유재석, 이광수 그 조합은 이제 미친 조합인데 거기에 양세찬님이랑 지석진님까지 있었나? 그러니까 어쨌든 그 런닝맨 분들이었는데 엄청 재밌는 거예요. 그 가끔씩 엄청 재밌는 편이 나와요. 뭐 아닌 편도 있고요. 하여튼 시간 가는지 몰라서 볼 때도 꽤 있고 그 사람들도 되게 두서없이 떠들어요. 네. 그냥 아무거나 떠드는 거예요. 그냥 뭐 요즘 뭐해?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영화나 드라마 홍보하러 나오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그분들한테는 쉴 땐 뭐해? 네. 쉴 땐 뭐해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이어서 막 이상한 얘기로 막 흘러가요. 막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재밌게 봤었고 또 저는 그 김풍님의 특유의 바이브를 좋아해요. 뭐죠? 그냥 뭔가 되게 엄청 편하고 네. 게스트를 엄청 편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전 되게 잘 받아주는 사람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라면 꼰대 느낌의 바이브도 좋아해요. 항상 우중충하고 그렇죠. 뭔가
다큐 같고. 어. 저는 그 라면 꼰대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처음에 뭐 이런 걸 봐. 이러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몇 번 말해서 이제 네. 벌림 보기 시작한 근데 거였는데. 제가 보고 완전 빠져든 거예요. 그 김풍님의 매력은 그냥 되게 푸근한 아저씨 같은데 네. 근데 그 와중에 모든 사람들이랑 케미가 잘 맞아요. 맞아, 막 맞아.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없이 그냥 되게 일관되지만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마치 카피바라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되게 그냥 아저씨인데 그렇죠. 아저씨인데 막 되게 잡지식도 엄청 많고 맞아. 그냥 하여튼 되게 재밌었어요. 저 유튜브 본 초반에 침착맨이랑 김풍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침착맨은 너무 제 기준에서 너무 싸나웠어요. 처음 맞아. 하스스톤 하던 침착맨은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뭐만 하면 막 화내고 그리고 김풍이 종종 나오면 되게 약간 뭐라고 해야지? 내 말이 맞아. 꼰대. 야, 이건 이거야. 야, 전문님이 이거는 이런 거야. 이렇게 되게 단정져서 말하는 게 약간 저 아저씨 뭔데 뭘 저렇게 얘기하지? 했는데 그래서 침착맨을 사실 거의 안 보다가 몇몇 클립 통해서 조금씩 유입이 돼서 이제 나중에 그런 김풍이 어떻게 살아왔고 좀 어떻고 이런 거를 쭉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괜찮을지도 약간 스며든 케이스지 않나. 저도 침착맨을 되게 옛날부터 본 건 아니에요. 저는 꽤나 최근이었고 저도 막 저희의 주변 친구 김햄자라는 친구가 예전부터 그러니까 저는 침착맨을 항상 짤로 어떻게 우연히 본 게 많았어요. 진짜 그건 우연이에요. 우연으로 짤로 계속 봐서 알고 있었는데 햄자가 이제 말하면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너 사실 보는 거지. 너 진짜 맨날 부정하지 마. 나 근데 진짜 안 봤는데 맨날 부정하지 마. 이거 거의 1년 동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 뒤로 뭐가 저한테 딱 맞았는지 모르겠지 기억이 안 나지만 뭐가 딱 맞아서 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본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마치 잃고 하다가 친밍아웃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안 보다가 이제 보기 시작했다 말했는데 계속 너 봤는데 왜 안 본다고 해 막 그랬는데 그게 너무 저희 최측근이라서 그렇죠. 생각이 났던 거고 그냥 저는 그 침착맨의 센스를 좋아해요. 그래서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어서 그러면은 롤모델 채널인가요? 그 침착맨이? 아니면 따로 있으신가요? 롤모델 채널이? 저는 롤모델은 없는 것 같은데 침착맨의 저는 센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질리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게스트들이 왔을 때 저는 침착맨이 진짜 아슬아슬한 선을 잘 지킨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진짜 무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친절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 선을 되게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선이 재밌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좀 배우고 싶죠. 저도 제가 말을 할 때 가끔씩은 너무 길게 하나? 너무 지루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좀 더 센스 있게 말한다거나 그 상황 파악을 되게 빨리빨리 잘하면 만약에 이 사람은 좀 건드려도 되겠는데 이 사람은 좀 더 배려를 많이 해야겠는데 그런 눈치가 좀 더 쌓인다면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뭐 부럽고 배우고 싶고 그런 게 있죠. 그렇죠. 네. 좀 약간 침착맨 김풍을 통해서 배운 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약간 사회생활을 힘들어 했어요. 너무 대하는 게 어렵고 저 항상 대학교 때부터 막내 이 기간이 좀 많았어서 근데 이제 그 사람들 보면서 또 그때쯤 제가 약간 더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도 되네.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 그냥 똑같이 말해도 되네. 이걸 느끼면서 지금은 좀 더 약간 초면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편하게 얘기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같은 인프피로서 네. 공감합니다. 사회가 너무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부터 말했으니까 이제 귀뚜라미님. 저요? 저는 요즘은 진짜 많이 안 봐요. 요즘은 거의 노래 틀어놓는 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최근에는 제가 강아지를 입양을 하면서 그런 정보를 찾느라 많이 찾아봤고 제가 목적이 있어서 찾아보는 거 외에는 잘 챙겨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는 주로 그 DJ 분들이 노래를 트는 영상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색 DJ들이 되게 많아요. 이 맞습니다. 세상에. 뭐 요리를 하면서 디제잉 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그리고 막 되게 경치 좋은 데 가서 디제잉 하시는 분도 있고 막 자전거 타고 디제잉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막 그래서 그런 걸 주로 찾아보고 그 전에는 뭐 제가 아까 언급했었던 뭐 이연님이나 아니면은 뭐 무빙워터 뭐 약간 자기 개발 이런 쪽으로 좋아해가지고 그런 걸 많이 봤었죠. 그리고 롤모델이에요? 롤모델은 그 롤모델로 생각했던 채널들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막 살짝 감성 막 앵글 되게 다양하게 쓰고 살짝 따뜻한 조명이 뭔가를 막 요리를 해먹고 막 브이로그 같은 그런 감성을 좀 좋아했었는데 그것은 또 이제 그 환경적인 것과 부지런함이 되게 많이 필요한 컨텐츠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롤모델이긴 하다. 근데 딱히 이렇게 딱 생각나는 분은 없네요. 지금 당장. 근데 왜 롤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앵글이나 그런 감성을 같이 담고 싶으신 건지. 그게 저는 그런 영상을 보면 기분이 좋거든요. 왜냐면 좀 평화로워서 저는 그런 거 좀 잘 못 보거든요. 막 되게 사실 저 빠져나서 잘 못 보겠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좀 부담스러워요. 상황극을 하시는데 나는 그 맥락에 잘 공감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그 영상을 보게 되면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편안한 거 보는 거 좋아하고 그냥 제가 보기 좋아하는 것 그런 것을 좀 추구를 하고 싶고요. 아름다운 미감과 부담스럽지 않은 앵글과 소소한 이펙트들이 있고 그런 내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환님은요? 네, 저 유튜브 적당히 보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진 않는데 많이 본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정말 많이 보는 분들이 분명 계셔서 좀 적당히 본다. 하루 적당히 기준 쇼츠 총합 3-4시간 하루에 이거 반박 쉽지 않을 겁니다. 막상 카운트 시작하면 다들 막 이동하면서 유튜브 보죠. 뭐 심지어 책상에서 이렇게 뭐 틀어놓고 있고 뭐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워서 보고 이거 금방 1시간 반 2시간 뚝딱입니다. 쇼츠도 많이 보세요? 쇼츠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데 자꾸 쇼츠가 저를 물어요. 그 무는 느낌이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이거 누르듯이 그냥 하고 몇 번 넘기다가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끄고 그래서 이걸 좀 탈피하는 과정인 것 같고요. 좋아하는 채널 안 그래도 생각했었는데 전 사실 채널을 구독을 거의 안 합니다. 그냥 알고리즘에 약간 저를 맡기는 스타일인데 침착맨 좋아하고 게임 쪽 채널도 사실 좀 보고요. 게임 쪽은 일 때문에 보다 보니 이제 뭐 약간 좀 습관적으로 그래서 좀 이색적이었던 채널은 중년 게이머 김실장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소하시겠죠? 어떤 채널이냐? 정말 40대 후반 50대 지긋하신 분이 뭐 이런 주요 게임 뭐 리니지 아니면 뭐 이런 게임의 환경 이걸 사람들이 왜 몇 억 주고 하는가 어떤 시스템이 돼 있는가를 그냥 이렇게 썰 풀어주고 뭐 리뷰하고 뭐 그런 채널들 잘 보고 있고요. 롤모델은 굳이 이걸 해본다면 침착맨 플러스 그
원홀로그 채널 아시나요? 원홀로그? 원의 독백이란 채널이 있어. 구독자가 엄청 많진 않은데 좀 영상미가 좋고 괜찮거든요. 제 이름은 원이고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좀 합친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침착맨의 다양함과 그 원홀로그 원의 독백이 어찌됐건 영상미로 약간 승부 보는 채널인데 제 생각에 좀 지금 채널 정도는 좀 과하고 그냥 약간 그 어떤 적정한 선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거 이어서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내가 좋아하는 채널 있나요? 나를 왜 끌리게 했는가? 지금 말해주신 채널도 사실 다 처음 들어봤거든요. 원의 독백도 그렇고. 벌림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요? 제 알고리즘에는 이제 강아지가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빠더너스 주 2회 출근하는 빠더너스 강아지 영상이라는 맞아. 게 있어서 그 강아지 엄청 귀엽잖아요. 그 썸네일에 지금 눈이 꽂혀가지고 그렇고 근데 저는 저번 에피소드에 언급을 한 것 같긴 한데 그 고유진님이라고 그 플룻 하시는 분인데 파리에서 사시고 그분의 채널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막 자주 보는 건 아닌데 일단 구독을 했거든요. 그 구독한 이유는 그 플룻 연습하는 거를 통영상을 올리세요. 뭐 35분, 40분 그리고 브이로그도 있고 50분. 제가 배우고 싶었던 플룻을 잘 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통 연습하는 그 시간을 볼 수 있는 게 좀 재밌었고 그래서 약간 음악 틀어놓듯이 틀어놓고 하면은 뭔가 나를 위해 연주를 해주시는 느낌도 들고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그냥 음악 듣는 것보다. 저 약간 지금 이 질문 보고 계속 제가 구독한 채널이나 알고리즘을 봤는데 딱히 좋아하는 채널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약간 그러니까 왜 좋아하는 채널이 없냐? 침착맨 좋아한다는 침착맨도 재미없는 거 안 보거든요. 재미없는 거 예를 들면 그놈의 포켓몬 삼국지 연걸전 또 뭐야 그거 막 나무위키 읽고 막 이걸 왜 하고 있지? 근데 분명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게 있다는 걸 저는 스스로 약간 받아들였고 근데 없더라도 침착맨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도 포켓몬 이런 건 안 보는데 사자성어나 삼국지 알려주는 거 그 삼국지 그 풀로 묶은 거는 뷰가 엄청 높잖아요. 사람들 맨날 자가지고 그거 지금 2천만 뷰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막 사자성어 알려주 이런 거는 사실 상대적으로 뷰 수가 되게 낮은데 침착맨은 그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있으실 테니 그런 게 있겠죠. 그 얘기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침착맨이 누구지? 뭐 아무튼 누구랑 대화하다가 그거 왜 하냐고 시청자 기강을 잡아야 돼. 난 항상 재밌지 않다. 항상 뭐 100을 바라지만 난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 원하는 거 또 라이브 가끔 제가 이렇게 찾아보진 않지만 이렇게 떠서 가끔 보면 혼자 노래방 노래를 그렇게 합니다. 그럼 뭐 그런 거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 지속 가능성. 그치. 저는 지금 질문을 하고 나서 찾아봤는데 제가 요즘 그러니까 저는 거의 플레이리스트를 많이 듣거든요. 채널 이름이 클래식 좀 들어라예요. 네. 그래서 클래식 플레이리스트, 그러니까 클래식 곡을 이제 묶어놓은 게 많은데 썸네일이 일단 재밌고 채널 썸네일에 압도됐습니다. 저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말고 이제 썸네일들이랑 제목들이 재밌어요. 네네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러시안 클래식이면 불공군 클래식. 이 썸네일을 보면서 제가 들어갔던 것 같고 그리고 노래를 잘 묶어놨어요. 듣다가 생각난 채널이 있습니다. 알리 앞달이라고. 알리 앞달이? 알리 앞달 그 외국 유튜버인데 아무도 모른다기엔 구독자가 580만 명입니다.
이런 자기 개발. 580만 명? 580만 명. 580만 명은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이 사람 뭐 얘기를 본 적이 없어서 이 양반이 원래 스탠퍼드 의대인가 뭐 거기 졸업해서 하다가 이 양반도 그 약간 유튜브 성장기를 볼 수 있었어요. 저 항상 채널 이렇게 날짜선으로 해서 옛날 영상부터 보는데 뭐 혼자 노래 부르는 영상, 뭐 대학교 성적 잘 받는 법, 뭐 이런 거 하는 법 그런 걸로 시작해서 뭐 지금은 이제 뭐 패시브 인컴, 뭐 2024년 패시브 인컴 받는 법 이런 유튜브 잘하는 법. 근데 되게 말도 빠르고 꽤나 유익한 정보를 꽤나 디테일하게 잘 알려준다. 자기 개발 원하시는 분들 영어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 나쁘지 않다. 580만 명 처음 봐요. 진짜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클래식 유튜버인데 또 하나 더 말하고 싶었던 유튜브 채널이 템포 루바토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채널은 진짜 아까 말했던 클래식 좀 들어라 보다 구독자가 적고 그래요. 근데 이분도 되게 노래를 잘 묶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듣기 좋고 이분 거는 꽤 반복으로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아마 그 클래식 좀 들어라 그 채널 그분은 썸네일이 좀 센스가 있으니까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돼서 짧은 시간 안에 2만 명이 찍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템포 루바토라는 분은 썸네일이 되게 엄청 잔잔하거든요. 그냥 흑백 사진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느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참 플레이리스트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플레이리스트가 갑자기 진짜 엄청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은 잘 되는 채널이 또 있을 것이고 안 되는 채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거기는 레드오션이다 느낌에서 새로 들어오는 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어떤 건 잘 되고 플레이리스트 채널은 수익화를 포기한 채널이죠. 그쵸? 근데 아마? 또 거기도 수익화를- 뭔가 있지 않을까요? 뭐 콜라보 같은 걸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콜라보를요? 저작권이 어쨌든 그 음악을 만드신 분들한테 가기 때문에 그쵸. 저 무슨 클래스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플레이리스트 채널을 운영하면서 돈 버는 법? 어허. 그런 클래스가 있던 것 같은데 아, 클래식은 저작권이 없나요? 클래식도 있어요. 바흐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클래식도 그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번에 네. 좀 찾아봤는데 그 연주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어떠한 노래가 뭐 100년이 지나가지고 사실 저작권이 없는데 만약에 조성진 님이 연주한 거라면 그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누가 연주했느냐 그리고 네. 그 연주한 그 곡을 어디 회사에서 갖고 있느냐 네. 그런 거에 따라 그것도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허. 유튜브 알고리즘이 열일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질문. 다음 질문 뭔가요? 추구미. 추구미는 질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뭔가 스타일 그리고 목표 따로 적어놨거든요. 양적. 목표는 네, 예를 들어 10만 이런 거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자유롭지만 그래도 조금 가다듬어진 형태를 제가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 뭐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막 제가 저한테 원캠 놓고 토크로 그냥 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과연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좀 그냥 하고 싶은 거를 하되 적어도 시각적으로 조금 불편하지 않는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시각적인 거 외에는 저는 감성 감각보다는 말화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좀 영상미와 약간의 영상미와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을 편하게 좀 하는 컨텐츠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목표는 일단 저의 최종 목표가 10만 명인데 2026년 1월 1일까지 1월 1일 전까지 1월 1일 00시 전까지 그러면 2025년 2025년 12월 12월 31일 23시 59분 55초까지 59초. 네 그때까지 10만 명 일단 만들고
그 앞에 일단 저는 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100명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1000명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점진적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스토리 컬렉팅 클럽의 추구미? 추구미와 목표는 뭔가요? 추구미. 추구미. 저는 스토리 컬렉팅 클럽의 롤 모델은 여둘톡이에요. 일단 여자 둘이 토크하는 거는 같은 형식이지만 이제 뭐 지식적인 면이나 아니면 경력이나 연륜에 있어서 저희가 한참 뒤지지만 근데 그만큼 그냥 오래 하고 싶고 할머니 돼서도 하고 싶고 만약에 저희 성님과 제가 물리적으로 떨어져야 되는 순간이 와도 그때도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냥 계속 하고 싶어요. 줌 연결처럼. 네, 줌 연결이나 아니면 녹음 파일은 같이 따로 하되 같이 물려서 편집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냥 저의 추구미는 완전 장수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좀 계속 편안한 방송이면 좋겠다. 그것이 추구미. 그냥 듣는 사람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나를 위한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내가 계속 편안해야 내가 계속 떠들고 싶으니까 저는 엄청 극단적이거든요. 이거는 벌림이 제일 잘하는데 저는 말이 진짜 많거나 말이 1도 없어요. 거의 지킬 앤 하이드처럼 두 모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은 벌림이랑 하니까 엄청 많이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벌림이 아니라 제가 불편한 사람이거나 네. 어색한 사람이 있었으면은 뭐 어떻게든 말은 하겠지만 편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내가 계속 편안하고 싶다라는 것은 벌림과 계속 편안하게 사이좋게 맞아, 사이좋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제가 편안하다면 듣는 분들도 좀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약간 제가 3자로서 보는 스컬걸은 그 채널에 들어가면서부터 좀 이 세계로 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현실에 이런 거가 아니라 딱 채널 콘텐츠나 채널에 들어가면서부터 공기가 달라지면서 그냥 이 안에 어떤 다른 세계가 있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세계가 괜찮은 세계인가요? 아니 뭐 편하죠. 뭐. 딱히 좋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 아니 뭐 이자로 와 뭐 그럴 것도 없고 그냥. 근데 오히려 저는 좋게 받아들이는 게 그냥 우리 색깔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지금 말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캠이 없어서 그런 게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정말 이런 화면에 뒤에 차 지나가고 그런 순간 현실로 올 수 있겠죠. 근데 딱 이렇게 상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저희가 원래는 그 유튜브 썸네일에 제목이 없었는데 캐릭터 아카이브를 할 때부터인가 썸네일에 제목을 넣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도 어쨌든 욕심이라는 게 많이 들었으면 좋겠으니까 좀 자극적인 걸 넣어야 되나? 그리고 또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을 넣어야 되나? 그러면서 제목을 맨날 고민 엄청 하거든요. 근데 언제 한번 무슨 제목을 했는데 정원님이 스컬클은 평냉 같은 방송인데 맞아. 점점점 이런 느낌이 말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목 그때 그 당시 제목이 뭔가 좀 센 느낌이었을 것이고 어그로를 끌고 싶어서 어그로를 끌고 싶어서 했던 제목이었을 것이고 원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던 거죠. 평양냉면 같은 방송인데 뭔가 그랬거든요. 이런 식의. 이 집은 원래 육수를 24시간 끓이는 집인데 조미료로 바꿨네. 이러면서. 고기가 들어가네. 그런가. 뭐 그냥 그런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그런 감상을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참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저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막 뭐 영상을 넣어라. 요즘 영상 시대인데 왜 영상이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이. 근데 사실 별로 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 영상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이게 지속하기가 힘든 맞아요. 거니까.
그쵸? 영상 괜찮은데 그건 이제 차차 이 음성 녹음으로 여유가 많이 생겼을 때 그때 해도 되겠다 싶죠. 일단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편집자를 두실 수 있을 때. 네. 아, 그렇죠. 뭐 편집자를 둘 수 있을 때, 그리고 내 모습이 당당할 때. 그러니까 내 모습이 당당하다는 게 이쁘고 안 이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남들에게 나를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네. 그 모습이 뭔가 스스로가 괜찮을 때. 어떤 마음의 준비. 얼굴을 같은. 깔 준비. 아, 정량적인 목표. 정량적인 목표? 너무 어려워. 왜냐면 네. 저는 구독자보다 어쨌든 먼저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 구독자 아닌가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구독을 해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 있죠. 저는 구독한 게 생각보다 많아요. 아까 이렇게 훑어보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어쨌든 아까 말했듯이 꾸준히 보는 거는 사실 침착맨이랑 라면 꼰대 그거밖에 없는데 네. 나머지 막 뭐 몇백 개? 몇십 개? 그건 안 보잖아요. 저는 아까 보면서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있었네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독자 수도 참 중요하고 그리고 구독자 수가 많아야 그나마 몇 명이 보겠지만 어쨌든 좀 끝까지 듣거나 재밌다고 느낀 사람들이 먼저 많아지면 좋겠고 네. 만약에 지금 저희가 컨텐츠를 올렸을 때 어쨌든 다 듣는 사람들이 10명이다? 그러면은 뭐 100명? 적어도 뭐 1000명? 이 정도 되면 너무너무 좋겠죠.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지금 사실 녹음이지 않습니까? 예. 라이브 스트리밍은 생각 없으십니까? 라디오처럼. 엄청 뚝딱일 텐데요. 아니 뭐 뚝딱 있는 것도 한 번이죠. 근데 라이브 스트리밍을 이벤트처럼 하라는 거예요? 아니 뭐 하라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할 생각이 있었냐? 이벤트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맨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생각하는 의도는 편집에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럼 편집을 하지 말자. 편집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사실 저희가 지금 뭐 물 먹거나 뭐 잠깐 전화가 온다거나 그러면 이제 끊었다가 또 이후에 또 다 편집을 할 거고. 이 과정을 줄이는 최고의 방법? 편집을 하지 마. 그냥 라이브만 해? 냅다 어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는다면 라디오처럼? 우리 지금 2시간만 얘기할 거야. 그러면 저희가 이런 질문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요거에 맞게 이렇게 쭉 하다가 좀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진다 하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과가 많다. 라디오처럼? 네. 라디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적으로는 뭐 좀 그럴 수 있지만 양적으로 많아질 것이고 또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그거지만 제가 운전할 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운전에 신경을 쓰다 보니 말에 필터링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오히려 좀 대화가 편해지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이렇게 횟수를 늘려보면 뭐 읽는 거나 얘기하는 거에 좀 자연스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한번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건 전혀 아닌데요. 아까 말했듯이 말의 습관이라든지 뚝딱이거나 이런 게 아직 너무 많으니까 뭐 1년 넘어서? 오, 괜찮은 것 같아요. 1년 넘어서 뭐 이벤트처럼 1주년 해보고. 기념. 1주년 기념. 약간 리추얼처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 타임 해가지고 네. 되게 짧게 처음엔 짧게 시작하는 거죠. 뭐 한 20분 이렇게 해놓고 20분 타이머 걸어놓고 타이머 토크 해가지고 20분 토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해. 그리고 매주 이제 주제는 갖고 와. 그래서 막 떠들어. 그 20분 끝나면 중간에 끊겨.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2년 되면은 늘어나 시간이. 40분. 40분. 특별 편성. 더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때 라이브 때 한번 나오세요. 좋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하면서 좀 느낀 게 저희가 캐릭터 아카이브를 할 때 항상 새로운 분들이 오시잖아요. 네. 근데 그 분들도 저희 지인이니까
편하긴 한데 이런 방송 형태니까 그 게스트분들도 그리고 저희들도 편안해질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가끔씩 느끼는 게 초반에 어렵거나 나중에 편안해졌거나 이게 막 보일 때가 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 선생님은 저희랑 방송을 일단 몇 번 해봤고 편해서 그런 건지 엄청 편하거든요. 그냥 마치 지금 저 아까 좀 그냥 친구랑 수다 떠는 느낌까지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가끔씩 계속 나와라. 계속 나와주라. 그 좋습니다. 거죠. 라디오에도 고정 게스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런 거 좋아합니다. 고정 게스트. 그 라디오 고정 게스트처럼 고정 출연. 어떤 꼭지. 뭐 정아님도 하시는 일이 있고 또 박철훈도 키워야 되고 맞아. 바쁘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면 우리가 2개씩밖에 안 올리니까 너무 잦아 그렇고. 너무 잦아. 그러면은 두세 달에 한 번? 네. 두세 달에 한 번이면은 4개에서 6개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꽤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박철훈의 세상만사. 뭐 아니면은 박철훈과 하추핑을 보러 갔다 이런 거. 그렇죠. 하추핑. 뭐 그런 리뷰. 것도 될겠네요. 영화 리뷰나 드라마 리뷰 같은 거. 아, 네. 좋습니다. 그런 것도 재밌을 것 너무 같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것도 토론이야 토론. 토론. 박철훈님과 토론하겠습니다. 저 토론회. 그 어젠가 그저께 룩백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봤는데요. 뭔지 저는 재밌습니다. 몰라요. 막 와 개 존잼은 아닌데, 이거 꽤 약간 두 분은 좋아하실 것 같다. 약간 이런 노래 아니 뭐 이런 컨텐츠나 아니면 전시를 보고 뭐 그거 얘기할 수 보셨어요? 있겠죠. 전시도 너무 좋아요. 퍼펙트 데이즈 봤어요? 아 뭔지만 알고 그 아마 칸에선가도 상 받고 이게 엄청 좋대요. 근데 저한테 이 영화를 추천해준 언니가 있는데 네. 그 언니가 영화관에서 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만약에 집에서 봤으면 몇 번을 멈췄을 거래요. 근데 영화관에서 보니까 멈출 수 없었고 강제로 끝까지 보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궁금했고 이건 잘라야 되는데 제가 수업을 하잖아요. 네. 제 수업 때 제가 애들한테 그 한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로 추천하는 스토리를 올리세요 이랬거든요. 네. 이게 저번 주 과제였는데 어떤 애 한 명도 퍼펙트 데이즈를 올렸고 그래서 이게 되게 진짜 좋은 영화인가 보다 해서 좀 궁금했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양적인 목표 말했잖아요. 뭐 안 했잖아요.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만약 10명이라면 100명이고 1000명이면 되면 좋겠다. 펄님은요? 저요? 응. 양적. 어떤 거에서요? 스컬클에서? 둘 다. 스컬클에서는 저는 일단 100회를 채우고 싶습니다. 100회가 뭐죠? 100번째 에피소드. 네. 저는 양을 그 구독자 목표는 아니고 그냥 저희가 에피소드를 몇 개를 올리냐. 네. 원래는 720회였나요? 그런데 할머니 네. 몇 살 되면 720회였는데 네, 60살인가? 네, 60년이 하여튼, 뒤인가? 네. 하여튼 그렇고요. 그런데 좀 많이 줄여서 현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잡자면 100회까지는 하고 싶다. 무조건. 네. 그 이후는 그 이후에 생각하고 네. 하여튼 오래 하고 싶다. 그러고 멋짐. 귀뚜라미는 일단 지속하고 싶다. 네. 그 추구미는 뭐가 될까? 잘 모르겠어요, 사실. 추구미는 잘 모르겠고. 네. 약간 리뷰나 아니면 귀뚜라미 혹시 네. 다음 뭐 제작 예정이신 게 있으신가요? 생각하고 있었던 게 네. 일단 그 귀뚜라미에는 제 일상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네. 약간 리뷰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왜냐면 리뷰할 게 천지거든요. 지금 저희 크리컷도 샀고 마이크도 샀고 이 믹서도 샀고
막 그러니까 이런 테크 쪽 그냥 이런 뭔가 크리에이터들이 살만한 장비들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일상에 관련된 것도 하고 싶긴 한데요. 제가 강아지를 데려오는 과정에 대해서 영상을 편집하고 싶기도 하고 그냥 개인적인 도전 같은 것도 있고 하지만 말뿐인 것. 이걸 실현하는 게 아니면 목표입니다. 뭔가 양적 목표 올해 하나 올리기 이런 건 어때요? 좋아요. 그때 발리 이후로 올리시지 않았으니까. 맞아요. 근데 올리고 싶은 게 거의 천지빛깔이니까. 맞아요. 그럼 그 중에 올려야 또 시작이 되는 거니까. 올해 지금 9월이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반 정도가 남았을 때 하나는 올리기. 그것을 목표로 세울 수도 있고. 맞아요. 무슨 생각을 하시길래? 지금 두 가지 생각이 지나가는데 하나 못 올리겠어? 이거랑 하나도 올릴 수 있을까? 그래도 한 달에 하나는 할 수 있지 않을까랑 한 개도 못 올리는 거 아니야? 이거가 지금 두 개가 교차돼서 지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되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침묵을 했습니다. 하여튼 올리는 걸로. 그럼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이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하면 해주고 싶은 말. 누구부터 말할까요? 누구부터 할까요? 왜냐면 저는 잘 오히려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하고 싶으면 하자. 뭐 내가 그것을 뭐 알바임? 알바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고 오히려 한다고 하면 진짜 대단하다 너. 그거 뭐 꽤나 어려운 일이니까 왜냐면 촬영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그 전에 뭐 내가 뭐 오늘 이번에 뭘 할지 기획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BGM도 찾아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더 하고 싶으면 자막도 잘 넣어야 되고 효과음도 넣어야 되고 이런 할 게 되게 많으니까 대단하다. 화이팅. 화이팅. 대단하다. 화이팅. 화이팅.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말해주고 싶어요. 오바 싸지 마라. 꾸준히 참 그 옆에 친구들이나 뭐 주변인들 보면은 참 지속하는 게 진짜 어렵더라. 왜냐면 저의 주변에도 시도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어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꽤나 잘하고 싶어서 도전했던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현생에 치여서 뭐 다른 일들이 너무 바빠서 혹은 귀찮아져서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이상 모르겠어서 이제 그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냥 너무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말고 뭐 이번에 하나 잘못했을 수도 있고 별로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올리고 막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천천히 너무 에너지 쓰지 마라. 뭐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고요. 원 선생님은? 장비 사지 말고 스토리지 분들은 다 쓰시잖아요. 장비를 지금. 전 쓰면은 어떤 형태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이런 제작 경험, 영상이나 뭐 심지어는 팟캐스트 형태가 되든 이런 콘텐츠를 다뤄보지 않은 사람들이 기왕 시작하는데 쪽팔리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이제 약간 장비를 사곤 하는데 여러분들 핸드폰이 너무 훌륭하다. 지금 주변에. 너무너무 잘 돼 있고 반응이 없을 텐데 그 돈 들여 사서 조회수 3 이러면 감당할 수 있겠네. 천천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많이 공감됩니다. 전 고프로 사가지고 꺼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만약에 이제 누가 시작한다고 하면 저는 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고 싶고 거기에 덧붙이자면 그냥 일단 올려라. 막 하고 싶어라는 말만 하지 말고 일단 올리고 봐. 맞고 시작하자. 네, 맞고 시작해. 이런 느낌으로 일단 올려봐. 무관심을 느껴봐야 돼요. 근데 그러다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쵸. 막
알고리즘을 타고 막 그러면 좋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완벽하게 하느라 시간 다 쓰지 말고 일단 올려라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마 이 말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 일단 올려라. 모든 게 다 네, 지금 다. 각자 자기에게 한 말이죠. 모두에게 해당된다. 뭐 장비 사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고프로 살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같이 사는 여자친구랑 이거에 대해 얘기하다가 좀 설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사면 어때? 사면 이 핸드폰 이거 너무 불편해.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일단 해봐. 그냥 해보고 뭐 이 친구도 처음에는 제가 왜 필요로 하는지를 공감을 못하다가 제가 찍는 걸 보고 필요하긴 하겠구나. 불편하긴 하구나. 하는데 이제 약간 반대로 저도 이거 샀으면 조금 금액도 있고 좀 그럴 뻔했다. 반성하고. 근데 그건 저는 요즘에 사고 싶은 게 언니도 알죠? 그 인스타 360 거기에서 나온 되게 소형 카메라 있잖아요. 그 되게 조그만 거라서 막 마그넷으로 붙이고 막 벽에도 붙이고 천장에도 붙이고 막 그런 게 있는데 맞아. 그 카메라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그 저희가 만약에 촬영을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 이름이 뭔가요? 그냥 인스타 360 아니에요? 예전에 고 S3. 고 S3. 고 S3라고 합니다. 고 시리즈일 겁니다. 인스타 360이라는 회사에서 브랜드에서 그 인스타 360은 이제 360이라고 붙어 있는 거 보면 360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거 말고 얘는 다른 제품군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촬영 이렇게 붙여놓기도 편하고 가볍고 그러니까 좀 탐이 나더라고요. 이거를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갑자기 나는 게 저희가 밖에서 찍을 때 사실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왜냐면 맞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고 막 나를 뭐 내가 방송하는 분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 요즘은 스트리머들도 되게 많으시고 뭐 그러니까 또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 스스로가 되게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들고 다니고 이러는 게 옷에다가 껴서 이렇게 찍는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게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탐난다. 그리고 저는 이 광고를 많이 봤던 게 강아지한테도 막 달아가지고 강아지가 본 세상 이런 식으로 아주 귀엽게 광고를 했었단 말이에요. 저도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보고 했었는데 탐이 납니다. 뭐 하여튼 하지만 장비빨 세우지 마라. 처음부터. 처음부터. 근데 뭐 돈 많으면 맘대로 해도 되지 뭐. 알바입니다. 뭐. 맘대로 하세요. 알아서 하겠죠 뭐. 그렇죠. 그 준비한 질문 토론 주제 토론 아젠다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더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두 분 다 멍멍이 채널은 생각 없으십니까? 저 약간 개인적으로 개쌉 치트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렇긴 하죠. 네. 저 먼저 말하자면 없음. 왜요? 저는 강아지 채널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 안 봤을까? 그냥 어쨌든 별로 궁금하지 않았고 제가 많이 봤던 건 어쨌든 강아지는 왜 그럴까? 강아지 뭐 훈련법 이런 것들은 많이 봤지 강아지 브이로그 같은 거를 본 적은 거의 없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일상이 되게 똑같거든요. 강아지랑 이제 4년째 살아본 결과 집에 있다가 산책하는데 산책 그런 루트도 저희 동네에서 하는 거니까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고 대추도 항상 똑같고 어디를 자주 놀러 간다거나 강아지랑 되게 새로운 것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것도 특별히 없고 대추는 항상 똑같은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들은 질리지 않고 항상 귀엽고 항상 웃긴데 그게 남들한테도 그럴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를 들어서 대추가 소파가 있거든요. 그 소파에서 좀 졸아요. 그러다가 소파에서 쏟아져요. 그리고 돌아요. 이게 무슨 행동에 그 친구의 루틴이 있는데 그러고 이제 자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까고. 그게 진짜 매일 몇 번씩 그래요. 행복한 삶이군요. 네, 그것을 저희 집은 항상 지금 4년째 웃기다고 보고 웃기다고 하면서 찍고 있는데 그게 남들한테도 웃길까? 남들이 그거를 얘 맨날 이러는데 왜 울림? 뭐 이럴 수도 있고 몰라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뭔가
그리고 이쁜 모습만 있지 않거든요, 사실. 그렇죠. 강아지랑 있을 때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되게 많고 화낼 때도 전 맨날 화내고 막 그러는데 뭔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는 되게 좋은 모습만 순간의 모습만 있는 거니까 뭐 그것 또한 스트레스일 수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냥 어쨌든 이런 거는 그냥 지금 생각나는 이유들이고 대추로 유튜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일단 저는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에피소드로는 다루고 싶긴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뭐 강아지가 사무실에 출근한다는 것은 하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서 뭐 기록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뭔가 남한테 이걸 보여줄 거야라고 찍는 드라이브보다는 네. 그냥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 얘가 어렸을 때, 뭐 얘가 몇 살 때, 뭐 그런 느낌으로는 올리는 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남들한테 내 강아지를 자랑할 거야 막 이렇게 보다는 뭐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긴 있겠죠. 왜냐면 너무 예쁘니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막 키우기 시작했으니까 강아지에 대해서 유튜브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많이 봤지만 정말 빙산의 일각이다. 강아지랑 같이 산다는 것은 완전 다르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막 이런 싫은 뭔가 화내는 모습이라던가 그런 지루한 순간이라던가 아니면 귀찮은 순간이라던가 그런 것도 사실 세상에 내보내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여자친구랑 같이 TV로 유튜브를 보다가 약간 되게 유명한 유튜버래요. 브이로그인데 정말 누구 남의 핸드폰 갤러리 보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용이나 이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밥 이거 먹었다. 뭐 했다. 다음날 그냥 컷 다음날 막 이게 한 30분 40분? 근데 구독자 수가 많고 이 수요가 있네? 이걸 보네? 수요는 내가 상상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아니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저희 아빠 네. 요즘 파키스탄 유튜브 보거든요. 파키스탄 유튜브. 저희 아빠 요즘 파키스탄 유튜브를 봐요. 네. 아니 아빠 방에 가면 아빠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저희 아빠가 원래 유튜브를 많이 안 보다가 요즘 들어서 좀 보나 봐요. 그러면서 아침마다 나오는 게 야 유튜브 세계에는 없는 게 없어. 유튜브는 진짜 무궁무진해. 당연하지 뭐 하루에도 뭐 1억 개가 올라올 텐데 장난 아니야. 근데 그 시점이 저희 아빠는 좀 전쟁 드라마 중국 드라마 이런 좀 옛날 역사 드라마 이런 걸 좋아하는데 중도도 요즘은 연애가 잘 가미가 돼가지고 아빠가 싫은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또 알고리즘으로 찾은 게 터키 드라마예요. 그래서 터키 드라마를 엄청 열심히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영어 자막도 안 뜬대요. 그러니까 떴다 안 떴다 말인데 그거를 막 보고 막 다른 아저씨들한테 추천을 해. 술탄을 보세요. 술탄. 와. 모하메드 술탄이야. 진짜 거의 귀에 박히듯이 들었어. 그러면서 나한테 또 거기가 뭐 쉬는 타임이 있었던 건지 모하메드 술탄이 요즘 안 한대. 왜 안 하는지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난 그 채널도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아빠한테 뭘 말하려고 방에 들어갔더니 파키스탄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이렇게 위에 파키스탄 뭐라고 써 있었거든요. 저건 왜 볼까? 그러니까 보는 수요라는 게 참 모른다. 맞습니다. 다 또 이것도 약간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그 약간 사랑과 전쟁 유튜브 라디오판 듣지 않으세요? 저희 엄마는 안 들으시나? 네. 전혀. 이것도 뭐 어머니들 취향이 다 다르니까요. 거의 라디오예요. 약간 라디오 단막 같은 거. 장모님이 집에 들어왔다. 시누이에게 어쩌고저쩌고 막 이거를 켜놓고 딴 일 하시고 주무시다가 깨고 저희 아빠는 정치랑 트로트 노래. 근데 제가 지금 말한 이 세 가지 주제 모두 저에겐 전혀 뜨지 않습니다. 그쵸. 전혀 일말도 뜨지 않습니다. 다양하다.
알 수 없다. 심지어 박철훈 채널 주 시청자 4050 알 수 없어요. 난 모르겠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맞아. 주 채널 시청자 4050 남성. 아, 형님들 왜 먼 길을 오셨을까? 재밌습니다. 신기하네요. 진짜. 그러면 오늘은 아주 재밌는 토론이었고요. 다들 화이팅. 화이팅. 규뚜라미 박철훈 스토리 컬렉팅 클럽 화이팅. 화이팅. 진짜요. 그거 아니야? 뭐지? 봉준호. 아래쭈고. 레츠고. 그 레츠고에 들어가기를 레츠고. 기원하며.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원정환님 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덕분에 좋은 시간 보내고 갑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바이바이. 빠잉. 빠이.